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수능 B형 인문지문 보겠습니다. 밑에 제목을 안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제목으로는 심신 1원론, 2원론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지문은 되게 쉬운 지문 같이 보여요. 실제 내용도 어렵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기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문을 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형태대로만 내용을 정리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조 정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해도 내용이 다 정확하게 맞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지문들은 겉에 보이는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지문들이 있어요.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딱 보고 한 중간 정도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수능이잖아요. 수능에서 보여주는 어떤 지문의 논리가 다른 시험보다 상당히 정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록 쉬운 지문이지만 정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지만 이 강의는 그냥 지문 해설 강의입니다. 독해 강의는 아닙니다. 어쨌든 해설을 보죠. 자,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식이에요. 이거 너무 뻔해요. 길게 설명할 게 없죠? 근데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이란 육체적인 사건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뻔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은 그냥 같은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해서 앞에랑 같은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질적 사건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육체적 사건이 있죠. 사실 이 두 개는 아주 유사한 의미, 거의 같은 의미,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지금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 상식입니다. 지금 여기 상식이 몇 개 나왔냐면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개 나왔어요. 근데 이 상식은 보다시피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문장 보면은요.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 즉, 위가 비었다라는 건 육체적인 문제고요. 정신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니까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일단 나왔죠. 또, 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정신적인 일인데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은 육체적인 문제죠. 그럼 이건 정신이 거꾸로 육체에 영향을 준다. 즉, 요 4번 문장, 네 번째 문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문제는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 쉽지가 않대요. 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일단 1번 상식이 아까 뭐였냐면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상식이 뭐였냐면 아니야,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요 문장에 있는 이 정신과 육체의 이질성이란 말, 이질성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이질성이 바로 사실 1번 상식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성이라는 말, 이 말도 사실은 여기 2번 상식,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를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면은 이 문장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이 문장은 앞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 상식은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라고 했으면 바로 이 문장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을 포괄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전개될 내용을 문제 제기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요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요. 자,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심신이원론이래요. 심신이원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을 어쩌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심신이원론이라는 게 과연 이 1번 상식에 해당하느냐, 이 2번 상식에 해당하느냐. 사실 여기서 우리들은요, 별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뺄래요. 선생님은 이제 안 그러는데, 보통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문을 항상 보는 대로 보지, 이해를 하면서 보진 않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돼. 봐봐요.
지금 이 심신이원론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1번 상식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2번 상식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둘이 만약에 같은 거면은 긴밀히 연결되는 말을 할 필요가 애초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신이랑 육체가 되게 두 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신, 여기 육체예요. 자, 아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건 뭐 당연히 1번 상식 얘기인데, 긴밀히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도 영향을 주고 했던 앞에 이 사례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뭐다?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은 1번 상식과 2번 상식을 모두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즉, 이 상식들의 조화를 시킬 수 없는 문제를 이 상식의 테두리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질적이면서 관련된 이 상식의 모순을 심신이원론, 즉, 이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단락을 보면은요. 자,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은, 오케이, 상호작용론 동그라미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문이 심신이원론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심신이원론은 상식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구분되는 거, 두 번째 연결되는 거. 여기를 읽어보면, 자, 정신과 육체가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즉, 이 상호작용론이라는 거는 어떤 입장이냐? 얘는 두 번째 상식인 거죠. 두 번째 상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가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다. 앞에 나왔던 사례가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볼까요? 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는요, 공간을 쪼갠 거죠.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정신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성 안에 있는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호작용론이 있겠느냐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밑줄 그은 거는 여러분들 보는 책에 밑줄 잘 두시고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단락의 논리를 잘 살펴보잖아요. 여기는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상식의 조화의 문제를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기 앞에 단락 내용이고 지금 방금 본 단락 내용은 이거죠. 상호작용론은 아까 말했듯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건데 문제 제기는 여기 있는 문장 일단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보겠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평행론은 저기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오예 평행론 이렇게 하고서 이 질문 쉽네 라고 지금 착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고요. 정신적인 사건은 정신적인 사건대로, 육체적인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은요, 이 평행론은 앞에 제기했던 두 가지 상식 중에서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1번 상식. 얘는 1번 상식을 바탕으로 그 모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앞에 상호작용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뭐였어요?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친구가 공간을 차지한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였잖아요. 그 말은, 즉, 육체는 육체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정신은 정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평행론은 앞에 나와 있던 상호작용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보시면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즉 둘은 인과적으로는 별개인데 그냥 우연히 같이 나가는 것 뿐입니다.
마치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시험 못 보는 것처럼요. 사실 둘이 인과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못 본 건 왜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냥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 보세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과학의 기본 전제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장이 사실은 정확히 뭐를 보여주는 거냐? 앞에 단락에 잠깐 가볼게요. 요 단락에서 보면 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정신이라고 했어요. 비공간이라는 얘기죠. 비공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선생님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안 잘리나 모르겠네. 안 잘리고 있네요. 자, 비공간이 어떻게 공간, 즉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영향을 주냐,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을 다시 봅시다. 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물질이라는 거는 공간에 있어요? 아니면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요? 공간에 있어야지만 물질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 공간과 같은 말이 바로는 물질 세계예요. 우리가 이 지문 첫째 단락에서도 물질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같은 것으로 판단했죠. 그러면 이 비공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물질 세계가 아닌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물질은 오로지 물질에만 영향을 준다. 비물질은 비물질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기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 요 단락에 설명하고는 이거 안 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이거 안 되지 않냐, 이상한데, 그래, 이거 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상호작용론에서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제기한 문제를 평행론은 그래, 맞아. 정신은 육체 해결을 안 미치고 그냥 따로따로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해준 거네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자,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가 좀 어렵죠. 왜 하필이면 내가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왜 나는 시험 못 보는가?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지하철 도착할 때마다 지하철은 떠나고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럼 다음 단락. 이제 부수현상론이 나오는데 이거 넘어갑시다. 정리한 거는. 자, 부수현상론은요. 자, 또 이렇게 오해하고 동그라미 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냥 오해하고 동그라미 한다. 이런 어감 보면 알겠지만 지문을 이해한다라는 건 동그라미를 한다고 이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냥 심심하니까 동그라미 했는데 선생님은 지문 볼 때 그런 거 안 해요. 이 부수현상론이 동그라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내용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얘는 모든 정신적인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즉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서 자,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는데, 자, 얘는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주지만 얘는 안 돼. 자, 이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두 가지 상식 중에서 1번 상식입니다. 위에 부분을 보면 이거는요, 두 가지 상식 중에서 2번입니다. 즉, 이 부수현상론이라는 친구는요, 상식 두 가지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계속 보면은요. 자, 이에 따르면 육체적인 사건은요. 자, 써봅시다. 육체적인 사건은 정신적인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체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지만 정신적인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현상일 뿐, 즉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못 미쳐요. 자, 지문은 여기서 설명이 끝났지만 우리는 이걸 추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도 육체고 여기도 육체잖아요. 같은 육체적인 사건이죠. 물론 얘가 원인이고 결과이긴 했지만, 그러면 얘가 또 원인이 된다면 얘는 정신적 사건이랑 또 다른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과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수현상론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던 상호작용론이랑 그 다음에 평행론이랑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아까 평행론은 상호작용론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관점을 달리 했죠. 상식 2번이 갖고 있는 전제를 치워버려. 상식 1번으로 설명하면 해결이 돼.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요. 아니야. 니들 의견도 문제가 있어.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생기니? 그러니까 육체는 정신한테 영향을 준다. 요거를 설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이해됩니까? 다시 평행론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냐는 건데 이게 동시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이다. 왜? 육체는 정신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은 육체한테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러면 자동으로 뭐까지 해결하냐면요. 상호작용론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행론도 기본적인 전제가 물질 세계의 원인은 오로지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야 한다고 했잖아. 즉 여기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싹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상식을 절충함으로써. 자, 그런데 이번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는데 대체 왜 필요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 모기 새끼 저거 아무것도 자연에 안 하는데 왜 필요하니? 이런 똑같은 의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정리한 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 번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즉 그 둘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들은요. 이게 지금 상식 두 가지의 충돌을 말하는 거죠.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해요. 즉 얘는 심신이원론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신이원론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 아이고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죠.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이원론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어떤 지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뭐냐면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하대요. 아까 심신이원론은 구분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뭐라고 했느냐?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아, 정신은 없어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앞에 두 가지 상식이 조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쏙 빼버리면 어때요? 육체만 나오면 애초에 그런 부조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전체적인 흐름이 자, 최종 정리를 볼까요?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예쁘게 지워볼게요. 이제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빠져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위에 네모박스에 있는 이 두 상식의 모순에 대해서 두 상식, 즉 문제를 제기한 상식 자체의 입장은 이 심신이원론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각각 다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심신이원론은 도저히 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심신이원론이 구원투수 등장하면서 정신 꺼져! 육체만 있어! 이러면서 어때요? 자동으로 심신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가 부정된 거냐면요. 상식 두 가지는 다 부정된 거예요. 애초에 육체만 있는데 정신과 육체가 구분된다 틀린 거죠? 애초에 육체만 있는데 정신과 육체와 관련돼 있다 틀린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 이제 기출번호는 달라요. 여기 1번이에요,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5번 설명하겠습니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여기서 두 가지 상식은 첫 번째는 구분이고 두 번째는 관련성이었어요. 둘 다 부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요. 사실 이 문제는 답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고요. 뽀록으로 맞춰요. 왜? 1, 2, 3, 4번이 맞아요. 그래서 5번은 잘 모르겠는데 5번 같아. 이렇게 푸는 친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볼 때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 공부할 때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으니까 얘는 모르겠으니까 답이야. 이렇게 풀고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된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설명을 한번 1번, 3번 정도 해봅시다. 1번. 심신이원론에서는 정신과 육체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안에 상식 두 가지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평행론에서는 정신과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 말을 다시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다. 따로따로라고 했잖아요. 인과가 따로따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평행이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풀어볼 때 선택지를 일단 생각하지 말아봅시다. 얘를 하지 말고요. 평행론과 동일론을 머릿속에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냐면 평행론은 정신은 정신들, 육체는 육체들이었죠. 적어볼까요? 여기 나오나요? 평행론은 두 가지 얘기한 게 정신은 정신, 그 다음에 육체는 육체. 그 다음에 동일론은요, 애초에 정신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육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니까 이거예요. 오로지 육체만 육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되는 것은 정답 3번밖에 없죠. 왜냐? 물질적 사건이 여기서 육체적 사건의 얘기고 공간을 차지하는 곳의 사건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즉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물질적 사건의 결과를 일으킨다. 같은 내용인 거죠.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럼 나머지 오답 1번, 2번 볼게요. 1번.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평행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의 진술만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인 사건은 서로 대응된다라고 한 건, 자, 얘는 어느 입장이냐면 상호작용론의 입장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부수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응하는 걸 그러는데 이건 내가 기억이 나네요. 기억은 아까 육체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정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조수간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초승달 같은 달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인 사건이랑 또 다른 육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A가 B와 C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억에는 A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니은엔 지금 B가 들어갈지 C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계속 보면 조수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기 B는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반면에 달의 모양은 새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즉 부수적으로 딸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른 건 따져볼 필요가 없이 바로 몇 번이 나오냐면 2번이 나와요. 1번으로 체크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무려 14%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기를 끝까지 안 읽고 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이 니은 영향을 줬으니까 A가 B에 영향을 줬으니까 맞겠지. 또 다른 건 뭐냐면 지문을 볼 때 이런 과정을 꼼꼼하게 안 따져본 거죠.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선생님이 분석하기에는. 자, 그래서 요 지문 분석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 지문은요, 좀 고득점자들, 수능이나 모의평가나 이런 학력평가 봤을 때 한 1등급인 친구들, 2등급인 친구들은 쉬울 거예요, 풀기가. 굳이 이런 거 공부해야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어려운 지문이든 쉬운 지문이든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전체적인 모양이나 세부적인 게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쉬운 지문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읽는 버릇을 하면 어려운 지문에서 정말 논리력을 발휘해서 독해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라도
최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보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심화까지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